네. 자, 이번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어제 실무를 우리 교재 438쪽에 급여자료 입력에서 수당과 공제 등록까지만 했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1월달 급여부터는 오늘 같이 입력을 해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438쪽에 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과 공제 등록 이렇게 했었죠. 수당과 공제 등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급여자료 입력을 할 텐데요. 이제 1월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해당 월을 선택하여 급여 대장을 보고 월별로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할 거고요. 우리 급여 자료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자료. 이게 1월부터 11월까지 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 네 분의 급여가 1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1월 달 거 하나 넣어 가지고 계속 복사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을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로그인을 해 주시고 인사급여의 급여자료 입력에 가시면 여기다가 귀속 연월일은 1월을 입력하겠습니다. 1월부터 입력을 할 거예요. 자, 1월부터 11월은 상여금이 없기 때문에 1번 구분을 1번 급여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매달 급여를 며칠 지급하느냐 하면은 아까 437쪽에 있는 그 급여 대장에서 매월 25일 날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급일은 2020년 1월 25일이 되는 거죠. 1월 25일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처럼 일단 세 사람이 나오는 건데요. 왜 세 사람이 나오냐면 1월 달에는 직원이 세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중간에 입사한 사람이. 자, 그래서 기본급 우리 수당 등록했던 기본급은 이제 기존에 등록이 돼 있었고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차량운전보조금, 식대, 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서 우리가 수당 등록을 했던 거고 공제사항에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은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던 거고 상조회비는 우리가 추가로 등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요 아래쪽에서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입력한 소득이. 그리고 여기에 입력이 다 끝나게 되면 이쪽에서 자동으로 이런 각종 4대 보험료에 관한 공제금이라든가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자동 계산이 되게 돼 있어요. 간이 세율표에 의해서 자동 계산됩니다. 그리고 상조회비는 수동으로 입력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김현철씨 기본급부터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현철씨 기본급은 450만원이죠. 4500 플러스 엔터 치시고 직책수당 50만원 500 플러스 엔터. 연장근로 없고 차량보조 없고 식대 없고 네, 그래서 수당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김현철 씨를 본다면 이분은 비과세 소득은 하나도 없어요. 500만 원이 모두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소득세는 17만 7,850원이 산출이 됐고 지방소득세는 거기에 10%인 17,780원이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현재 요율에 의해서 자동 계산이 됩니다. 여기는 본인 부담금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김현철 씨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계산이 안 되죠. 자, 상조회비 입력하겠습니다. 상조회비 2만원. 네.
자, 두 번째 사원 성동일을 클릭하시고 성동일 씨 거 입력하겠습니다. 성동일 3300 플러스 330만 원이죠. 기본급이. 그리고 직책수당 30만 원에 식차량 보조금 30만 원에 그리고 식대가 10만 원입니다. 보육수당은 없죠. 그리고 상조회비 만 원입니다. 상조회비 만 원 넣습니다. 자, 성동일 씨를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의 그 소득이 총 400인데 그 중에서 과세 소득은 370이고 비과세 소득이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30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 소득세가 계산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뭐가 30만 원이냐? 식대하고 차량 보조금 중에 한도가 있어요. 2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20만 원 차량 보조금과 식대 10만 원이 여기에 30만 원으로 지금 표시가 되는 것이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사원 노현주 씨 입력하겠습니다. 노현주 선택하시고 기본급 270. 그 다음에 직책수당 20만 원. 연장근로 있네요. 20만 원. 그 다음에 차량 보조금이 20만 원이네요. 식대가 10만 원이네요. 보육수당이 10만 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조회비가 만 원이 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노현주 씨의 과세와 비과세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노현주 씨는 총 소득이 근로소득이 350인데 과세 소득이 310이요, 비과세가 40이다. 그러면 이 비과세 내역은 이 사람은 뭘까? 보육수당 비과세, 식대 비과세, 차량 운전 보조금 비과세. 이거 다 합치면 40만 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진섭 씨는 1월 달에는 급여 지급에 해당이 안 돼요. 이진섭 씨는 중도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월 달 급여는 이렇게 해서 계산이 끝났습니다. 계산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사람 거를 입력한 것의 총계가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 전체의 기본급을 더하면 이렇게 1,050이고 직책수당은 세 사람 거 다 더하면 100만 원이고 연장근로는 20이고 차량보조는 과세와 비과세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여기 스크롤 해가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급액이 1250인데 그 중에 과세가 1180이요, 비과세가 70이었다. 전체적인 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누르면 한 사람 한 사람 걸 보는 거고, 오른쪽은 전 사원. 여기 보면 전체 사원 현재 이렇게 돼 있죠? 전체 사원 현재. 자, 그 다음에 이제 2월 급여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2월로, 귀속연월 2월로 바꿔주시고, 구분은 급여 하고 나면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1월달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전월 데이터를 복사하시겠습니까? 전월에 입력된 소득세 등은 재계산되지 않고 그대로 복사됩니다. 그러니까 재계산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재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할 거니까 복사 후 재계산을 누르면 복사하고 나서 재계산이 일어나겠네요. 자, 복사 후 재계산 눌러줄까요? 네, 그러면 전체 사원 재계산하라 그러고 여기 재계산의 전체 사원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체크박스.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재계산합니다. 확인. 네, 복사되었고 재계산까지 세 사람 다 일어났습니다.
네. 매달 급여가 같기 때문에 2월달 이렇게 맞추면 돼요. 그러면 몇 월 달까지 복사를 해주시느냐 하면은 8월 달까지 복사하십시오. 3월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또 4월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5월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6월 급여 복사 후 재계산 6월에서 좀 멈춰 주십시오. 확인. 네. 8월이 아니군요. 6월에 이진섭 씨가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진섭 씨 데이터를 6월에 입력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사원 등록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볼게요. 사원 등록 이진섭 눌러보면 여기 입사 연월이 6월 1일로 돼 있죠. 그래서 6월 달에 멈춰 가지고 이진섭 씨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급여 데이터 170만 원. 직책 수당 10만 원. 연장근로 30만 원. 차량 보조금 없고 식대 10만 원. 보육수당 없고 상조회비 10,000원. 자, 이진섭 씨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왜 계산이 안 되느냐. 이거 소득이 너무 작아가지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하고 나니까 산출세액이 없는 거예요. 납부할 세액이, 결정세액이 없다 이거예요. 결정세액. 그래서 우리 근로소득자는 이 소득 금액에서 어떻게 해요? 소득공제를 먼저 하죠. 소득에서,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한 것이 소득금액. 그 소득금액을 가지고 또 세율을 곱하죠. 그것이 산출세액. 산출세액에서 우리가 세액공제 또 하죠. 그것이 이제 그것이 산출세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진섭 씨의 산출세액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6월 달 걸 복사하면 되니까 이번에는 7월을 클릭하시고 8월에서 한 번 더 멈춰요. 급여로 가가지고 복사 후 재계산 확인. 그리고 8월까지만 일단 복사합니다. 8월까지만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자, 왜 우리가 8월에서 멈췄느냐 하면요. 8월 달에 또 인사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다 성동일시 입력을 안 해놨었는데 지금 입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437쪽에 보시게 되면은 437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 위에 있는 네모 박스에 동그라미 3번에 8월 25일 중도 퇴사한 성동일의 중도 정산은 기 등록되어 있는 자료에 의한 기본공제 이외의 특별공제 없는 것으로 보고 중도 정산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8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우리가 성동일시 퇴직급여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원 등록 메뉴에 오셔가지고 성동일시의 퇴사 날짜를 8월 달 급여 계산할 때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2020 08-25일 8월 25일 입력을 사원 등록에서 해 주어야. 그리고 급여 자료 와보면 급여 자료에서 다시 한번 재계산 눌러보세요.
위에 있는 요 재계산이 또 있습니다. 예, 재계산 모두 확인하면은 성동일 씨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파란색으로. 그래서 성동일 씨의 사원 등록에다가 퇴사 날짜를 입력해야만이 그 달에 성동일 씨를 정산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 선택은 어떻게 하냐면 성동일 씨의 이름 앞에 코드 있죠? 거기 앞에 체크박스 있습니다. 거기 체크해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중도 퇴사자 정산을 눌러줘요. 그러면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볼 수 있는 정산 명세라는 게 나타납니다. 연말정산 제목 표시줄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게 돼 있죠. 예, 연말정산을 미리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회사 중도에 퇴사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 뭐가 계산이 됐느냐? 그동안 1월부터 8월까지 급여 받은 게 얼마이고 근로소득 공제가 얼마였고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고 거기서 기본공제는 본인하고 부양가족이 2명이 있어가지고 450만 원이 기본공제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뭐 추가공제는 없었고 이 사람이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한 게 요만큼 소득공제 해주고 또 건강보험료 108만 8천 원 납부한 거 소득공제 해주고 또 고용보험료 23만 6,800원 이것도 소득공제 해주고 이쪽이 다 소득공제 사항이에요. 아이고. 네. 왼쪽에 그리고 주택에 관련된 건 없었고요. 그래서 이 소득공제 총 합계를 빼면은 차감 소득금액이라고 해서 1275만 2천 원이 이 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밖에 소득공제를 빼야 되는데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상단에 가면 이 사람의 과세표준이 바로 그 아까 왼쪽에 있던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서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했더니 산출세액이 83만 2,944원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또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해주죠. 계산했더니 45만 8,119원이 세액공제더라. 그리고 특별한 세액공제 또 더해주죠. 자녀가 2명 있었죠. 그래서 한 명은 15만 원, 또 한 명은 출산, 입양한 사람이 있어. 예. 둘이었는데 하나는 2020년도에 출산했거나 입양했어요. 그러면은 더 많이 해줍니다. 15만 원보다 더 많이 해서 22만 4,825원. 그래서 요것도 세금에서 요 40 여기 산출세액 83만 2,944원에서 이것도 빼주고 이것도 빼주고 이것도 빼준다 이거예요. 지금 벌써 계산된 게 70만 원이 넘었죠? 예. 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예.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게 해서 세액공제 합친 게 83만 2,944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기납부세액이 이만큼이다 이겁니다. 예, 기납부세액이 소득세, 지방소득세 해가지고 1월부터 7월달까지 세금 낸 거죠. 그게 48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이게 83만 2천 원이 결정세액이니까 세액공제계군요. 이게 세액공제계. 그래서 이걸 뺀 거예요. 이걸 빼니까 납부할 세액이 하나도 없는 거네. 자, 왜 그러냐? 여기 보면 산출세액이 83만 2,944원인데 세액공제가 그보다 오버했어요. 그러면 그걸 전부 다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세액이 여기 제로가 됐죠. 예, 없어. 빈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납부한 세액을 전부 환급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번 달 급여 명세표에는 이 근로소득세 난에 이 금액이 찍혀요. 마이너스 48만 원. 자, 반영을 누르십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공제사항의 소득세 난에 마이너스 43만 6천 원, 그 다음에 밑에 지방소득세 합쳐서 두 개 합치면 48만 원. 그래서 이번에는 퇴직할 때 이 사람은 이만큼 이번 달에 급여를 이만큼 받아가지게 된다. 자, 이거 퇴직급여는 아니에요. 예, 급여 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한 거예요. 연말 정산을 미리. 그래서 이건 퇴직자의 중도 정산이다. 중도 퇴사자의 정산이었습니다. 이렇게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9월 급여로 가볼까요? 네, 9월 클릭합니다. 급여 선택합니다. 그러면 복사 후 재계산도 나타납니다. 클릭하시고 전체 사원을 체크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모두 재계산이 일어나는데 이제 성동일치가 빠졌죠. 네. 그 다음에 10월을 또 선택하겠습니다.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해 주시고 11월까지 복사합니다. 11월까지만 급여로 하겠습니다. 네. 자, 12월은 선택을 하시는데 12월은 구분을 상여금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하세요. 급여 플러스 상여. 그리고 일단 복사 후 재계산을 눌러놓고 고쳐서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한 다음에 확인. 그래서 이제 12월 달은 상여를 선택했기 때문에 급여 항목에 기본급 밑에 상여가 하나 더 나타나 있죠. 자, 437페이지 맨 밑에 있는 표가 12월의 급여 대장입니다. 그걸 보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김현철은 상여에다가 500만 원 추가로 입력해 주시고 직책수당은 그대로 두고 상조회비에 2만 원 그대로 두면 됩니다. 다음에 노현주 기본급은 그대로고 상여가 350입니다. 나머지 똑같죠? 수당이 예, 똑같은가요? 20, 20, 20, 20 3개에 10만 원. 예, 똑같아요. 그리고 이진섭 씨도 기본급은 똑같고 상여가 170만 원. 그리고 10만 원, 30만 원 수당 똑같은가요? 네, 수당 똑같네요. 그리고 나서 위에서 재계산 한번 눌러줄까요? 재계산 새로 입력했으니까 또 혹시 이런 공제사항이 제대로 계산이 안 됐을지 모르니까 한번 재계산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2월 상여금 지급에 관한 급여까지 1년치를 다 입력했어요. 자,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진행한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 교재 수행 결과에 439 넘어서 440페이지까지 440페이지까지 한 겁니다. 자, 다음에 440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자. 이 원천징수 이행사항은 우리가 원천징수를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 하잖아요. 예,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그러면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했으니까 세무서에 그걸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고하면서 그 예수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세금을. 그래서 그것을 세금 납부할 때 세무서에 제출하는 게 이렇게 원천징수 했다 하는 걸
제시해야 돼요. 그게 바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입니다.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하면 이 신고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 필요지식.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나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납부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월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바로 다음 달 10일이라는 것이 원천징수한 것을 납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수행 내용을 보면 8월분에 대해서 급여자료 및 중도정산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사항을 한번 작성해봐라. 이거 조회만 하면 작성이 됩니다. 자, 8월분을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인사급여로 가가지고 근로소득관리라는 박스에 맨 아래 보이네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네, 이거 작성하라는 거 잘 나옵니다. TAT 2급 실기시험에. 그래가지고 8월달 걸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귀속기간 8월로 입력하는 거고요. 엔터, 또 뒤에도 8월 엔터. 그럼 귀속기간이 있고 또 그 오른쪽에 보면 지급기간이 있습니다. 귀속기간과 지급기간이 지금 3일 전자는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8월 급여를 8월에 지급하니까. 8월 25일 날이 급여 지급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는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8월 급여를 다음 달 9월 5일 날 지급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귀속기간은 8월부터 8월이지만 지급기간은 9월부터 9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속월과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월이 다를 때는 지급기간을 그 다음 달로 입력하는 거예요. 자, 이 회사는 8월 급여를 8월에 지급합니다. 그럼 여기도 8월부터 8월. 지급기간도 똑같이. 자, 정기신고죠. 우리가 이제 정기신고 말고 정기수정신고라는 거, 기한 후 신고라는 거는 이제 제때 신고를, 정기신고를 했는데 수정사항이 발생한 거. 또 기한 후 신고는 기한을 넘긴 겁니다. 10일 날 신고를 못 했어요. 이런 것들은 그 후에 신고하게 되면은 기한 후 신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데, 자, 우리는 지금 정기신고니까 엔터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8월 급여가 총 인원이 4명이었고요. 1,400만원, 소득세는 19만 320원이고 중도 퇴사자가 1명 있었고요. 8월에. 그 사람의 총 지급액은 2,960만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8월달까지 총 급여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소득세를 정산했더니 환급이 발생했어요. 마이너스 43만 6,520원. 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제 8월 달에는 24만 6,200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환급 받아야 됩니다. 환급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당월에 환급을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환급 신청액 하고 이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데 환급 신청은 안 해요. 왜냐면은 지금 8월 달에 중도 퇴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환급이 또 다음 달 급여 주면 납부할 세액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요 환급세액하고 퉁을 칩니다. 퉁치기 때문에 이거는 환급 신청액이라는 거 이거 사실은 운영을 안 해요. 그러나 환급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그 전자신고를 통해서 국세청에 전자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동으로 방문해서 신청해야 되겠다, 신고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인쇄에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 양식이 이게 세무서 양식이에요. 세법에 정해져 있는 양식. 그래서 인쇄를 누르면 세법에 정해져 있는 양식에 맞추어서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인쇄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가서 접수를 해도 되고요. 우리 그때 부가가치세 그 전자신고 하듯이 이것도 소득세도 전자신고 방식으로 해서 전자신고를 해도 되고. 네. 자, 다시 교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수행 결과 네,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팁에 있는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총 지급액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과 제2호의 2호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 그러면 총 지급액이라고 여기 위에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빠진 금액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 사항이 빠졌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214조의 제2호 2와 2호 3항이 뭐였냐면은 비과세식 때 자가운전 보조금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총 지급액에는 비과세는 아예 여기에 안 나타난다. 비과세 전부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비과세 중에서 우리 비과세가 보육수당도 있었죠? 보육수당은 저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비과세 10개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안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안 나타날까 궁금하죠? 여기 우리가 여길 가서 한번 볼까요? 이 급여 자료 입력에 한번 가보세요.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요. 여기 수당 공제 등록이라는 거 활성화되어 있죠? 그 단추 눌러보세요. 눌러가지고 비과세 감면 설정이라는 요 탭을 눌러보세요. 아, 여기 육아 산전육아도 미제출이구나. 네. 여기에 이제 그 소득세법에 의해서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급명세라는 거 있죠? 요 지급명세가 바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제출할 때 총 급여액에 포함될 거냐 포함하지 않을 거냐. 포함하는 건 제출이요, 포함하지 않는 건 미제출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제출이라고 하는 게 2번 식대, 3번 자가운전. 근데 연구개발비, 취재수당 이런 거 뭐예요? 다 제출이죠. 이런 건 제출이에요. 육아수당도 제출입니다. 근데 뭐가 미제출이냐? 육아산전휴가 요것이 미제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번에 사원들 4명 중에는 육아산전휴가 수당은 없었죠? 육아수당만 있었지. 육아수당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요거는 총 급여액에 빠져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금액에 빠진 금액이 뭐다 하는 거 이해하셨고, 중도 퇴사자 자료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 상단부에 중도를 클릭하여 중도 퇴사자를 불러와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정산내역에 반영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급여 작업을 8월 달 걸 입력하고 나서 바로 거기에서 중도 정산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안 했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산을 반영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다음은 이제 일용직 사원 내 급여 자료를 등록하고 사원 등록과 급여를 입력해 가지고 세액을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론으로 배웠었죠. 자, 일용직 근로자의 그 소득세 계산 구조는
아이캔 박스에 있습니다. 일용직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하루에 15만 원씩 근로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거기다가 일용직은 세율이 단일 세율이에요. 그래서 6%가 세율. 그래서 6%를 곱한 게 산출세액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산출세액에서 어떻게 합니까? 산출세액에서 또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일용직은 가장 높은 비율인 55%를 세액공제해줘요. 그것이 이제 결정세액입니다. 이 결정세액을 공제하면 돼요. 공제하고 일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용직 사원 등록, 이거 부서나 급여 부서는 코드를 코드만 잘 입력하면 되고요. 이 급여 형태가 또 있어요. 시급직이냐, 1급직이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매일 지급을 받는지, 매일 지급을 받는다는 건 하루하루 급여를 준다는 거고, 매일 지급을 받는 그 특이사항은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 소득세가 산출이 안 돼요. 매일 지급으로 하면. 그러니까 소득세 계산했더니 1,000원 미만 999원까지 나왔어. 999원까지는 소액 부징수를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안 합니다. 자,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5일치, 6일치 이런 식으로 지급한다 그러면 1,000원 미만일지라도 소득세 산출이 되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일용직란에 집계가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지급 관련 원천징수도 다음 달 10일까지 똑같아요. 이거는 원천징수 이행사항이 일용직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달에 정규직하고 같은 달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셀이 다르죠. 자, 수행 내용 한번 해볼게요. 일용직 사원 등록과 급여 자료를 입력한다. 생산부 일용직 사원 신민경 1급이 20만 원으로 12월분 근무일수에 대하여 12월 15일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냐면 일정 기간 단위 지급에 해당이 되는군요. 12월 달 근무일수 거를 12월 15일 날 지급한다는 거 보니까요.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에 등록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까지 작성을 수행하라. 사원번호, 주민번호, 입사 연월일 12월 1일이고 주소 생략하고 근무는 1일날부터 15일까지 15일간 근무했고 사회보험료 중에 고용보험은 원천징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 입력하면은 고용보험하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표시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일용직은 인사급여에 여기에 있습니다. 일용직 사원 등록. 클릭하시면 탭이 두 개가 보이죠? 사원 등록도 있고 급여 입력도 있고 하나의 탭, 메뉴 하나에 사원 등록과 급여 입력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국민연금 기준 상한. 네, 다음부터 띄우지 않음 하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코드부터 입력하겠습니다. 교천 1번이고 김민경이고 신민경이구나. 주민번호가 850327 2에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9 입사는 2020년 12월 1일
퇴사는 넣지 마세요. 주소 생략하고 뭐 전화번호 이런 거 없죠? 이메일 없죠? 부서도 없죠? 자, 뭐가 중요하냐? 밑에 급여사항 등록의 13번부터 급여 지급 방법은 일정 기간 지급을 선택하시고 정상 급여를 하루 일당 얼마냐면 20만 원입니다. 1급이 200 플러스 급여 유형은 1급직 이렇게 하시고 연장급여 이런 거 없었죠. 국민연금 국민연금 이런 거 그냥 0번 일당으로 다 그냥 나머지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용직 근로자는 개념 과목이 급여가 아니라 임금이라는 개념 과목을 써요. 임금.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면 사후 등록 끝났습니다. 여기 이 부분만 좀 제대로 잘 해주면 돼요. 일정 기간, 그 다음에 정상급여를 1급직으로 해서 20만 원 이렇게 넣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일용직 급여 입력에 갑니다. 가가지고 12월 달 거를 귀속 연월일 12월로 입력해 주시고 지급 연월일도 12월로 해 주시고요. 부서는 입력 안 했으니까 엔터 치시고 그러면 신민경이라는 직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여기 날짜가 쭉 입력되어 있는데 여기 근무한 날짜를 X를 눌러주면 이게 동그라미로 바뀝니다. 다시 동그라미를 누르면 X가 되고요. 그래서 1일 날부터 15일까지만 이렇게 눌러주세요. 동그라미로 이걸 근무를 바꿔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급여가 입력됩니다. 그러면은 고용보험을 우리가 계산된 거 오른쪽에 보이시죠? 고용보험 일당 20만 원 받는 사람의 하루 고용보험이 1,600원. 자, 오른쪽으로 가면 소득세 계산되었죠? 하루에 1,350원이네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또 거기 소득세의 10%니까 하루에 130원. 그러면 이분은 하루에 세금하고 고용보험료하고 합쳐서 3,080원씩을 공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15일간이면 총 공제 금액은 46,200원이고 네, 이 사람이 이거 공제 총 300만 원 중에서 46,200원을 빼니까 통장으로 이체시켜주는 것은 295만 3,800원을 이체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무슨 지시가 있었느냐 하면은 원천징수 이행사항도 작성하라 그랬죠. 소득세 산출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도.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사항을 한번 볼까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해서 귀속기간 12월 지급기간도 12월입니다. 정기신고해서 엔터 치면은 위에 있는 그 근로소득에 A01에는 정규직 사원 3명에 대한 내용이요. A03에는 일용근로자 1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지급액 300만 원에서 소득세는 2만 250원. 여기 지방소득세는 별도예요. 그리고 4대 보험, 아까 고용보험료 공개하는 것도 여기에는 안 나타납니다. 세무서에서 고용보험료 받는 게 아니니까 그건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 내용하고
정규직 근로자가 합쳐져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작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소득세 1,350원이 맞는지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동으로 계산했을 때 과연 이게 나올까? 자, 20만 원입니다. 1급이 20만 원이면 빼기 소득공제 15만 원. 이거 빼죠. 예. 그러면 5만 원이 나오죠. 거기에서 뭐를 곱해요? 6% 가장 소득세의 가장 낮은 세율인 6%를 곱하죠. 그러면 5만 원의 6%는 얼마예요? 3,000원이죠. 3,000원. 자, 그런데 3,000원에서 뭘 뺍니까? 55%가 뭐예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해주죠. 55%. 그래서 3천만 원에 55%를 빼면 45%니까 3,000원 곱하기 45% 하면은 1,350원이 나온다. 여기에 55% 공제하면 3천만 원에 곱하기 45% 했더니 1,350원 딱 나오죠. 그래서 소득세가 1,3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용직 근로자의 이 소득세 산출하는 방법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론 문제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계산을 다 해주지만 어떻게 해서 요 1,350원이 나오는 것인지 1급여가 20만 원인 사람의 소득세 산출 그 절차를 알아둬야 된다 이거. 소득공제. 이게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 것이 소득금액이 되죠. 그 소득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하죠. 일용직 근로자는 무조건 6%.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요 3,000원이 산출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요. 55%를 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이게 세액공제. 세액공제 빼니까 1,350원이 나왔죠. 이 1,350원을 결정세액이라고 하죠. 네, 결정세액. 아까 요 3,000원은 산출세액. 요 세율 곱해서 과표에다가 세율 곱해서 3,000원 구한 것이 이것이 산출세액이라면 요 1,350원은 세액공제를 뺀 거니까 최종 결정세액이다. 15만 원은 매일 똑같이 나죠. 그 1인 15만 원 항상 똑같은 거죠. 예, 15만 원은 항상 똑같습니다. 예, 1급여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공제는 항상 하루에 15만 원. 15만 원보다 하루에 못 벌면 그렇죠. 아예 과세 표준이 없는 거죠. 예, 뭐 과세 표준 자체가 0원이 나오는 거고 20만 원 받으면 이 사람의 과세 표준은 5만 원이 되는 거고 5만 원에다가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빼준 것이 결정세액. 그러니까 20만 원 일당인 사람이 1,350원이니까 15만 원 받는다면 당연히 낼 세금은 없는 거죠. 0원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 산출 근거는 우리 교재에 여기 지금 요 윗부분에 442페이지 윗부분에 여기 정리가 돼 있죠. 요거. 그래서 그냥 계산도 가능해야 돼. 손으로 계산하는 것도. 자,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계산까지 우리가 실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연말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